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4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어제 북한의 중앙조선통신이 보도하기를 금명간에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시리아로부터는 확인되는 성명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사드는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에서 약 40만 내지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한 2천만 되는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죽고 인구의 반이 피난을 가고 또 수백만이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그게 유럽에서 큰 난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드 정부군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군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도 수도 다마스커스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알레포를 다시 찾았습니다. 알레포 제1의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산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겨본들 황폐화된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참 난감할 겁니다. 다만 시리아가 이겨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을 받았고 러시아와 이란은 지금 북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절에 맹방이었던 세력이 지금 스스로 스르르 뭉치고 있는 꼴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일종의 악의 축인데 악당 클럽이라고 그럴까요? 악의 축이라고 그럴까요? 이 아사드가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사드가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뺨을 때리는 격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은 지난 4월 22일 핵 보유국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는 핵 보유국답게 핵 확산을 하지 않겠다. 즉 테러 또는 테러 단체는 외국에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과거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이스라엘 공군기가 밤에 침투를 해가지고 시리아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지어주고 있던 원자로를 폭격을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이 때려 부수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알고도 이라크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제거 작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결단을 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화근을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만약 그것을 폭격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라면 시리아 내전 사태 때 반군이 그 지역을, IS입니다. IS가 그 지역을 장악했는데 그렇다면 핵물질을 손에 넣고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지금 아사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핵 확산의 두 범인이죠. 아주 위험한 핵 확산의 두 범인인 김정은과 아사드가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뺨을 때리는 모독입니다. 일종의. 트럼프가 그러지 않아도 군 정찰 총국장 출신인 김영철과 백악관에서 만나서 사진 찍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테러 지령자하고 사진 찍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것을 또 이어가지고 핵 확산범 두 사람이 지금 만나겠다고 합니다. 이 아사드는 최근에 북한 대사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놀라운 사태 전개를 환영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고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적화 통일을 바란다고 한 겁니다. 적화 통일을 바란다고. 우리는 시리아와 국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드와 김정은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김일성과 이 아사드의 아버지도 또한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리아와 북한이 공통점이 세습독재입니다. 세습독재인데 이 지금 아사드의 아버지도 같은 아사드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공군 출신인데 쿠데타를 해가지고 1969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70대 초에 김일성을 방문을 했어요.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 조작된 환호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온 이 아버지 아사드는 곳곳에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에 시리아를 여행을 했더니 곳곳에 아버지 동상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김일성 만나고 와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김일성을 닮아가는 독재를 하다가 그 좋은 나라 시리아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친하게 지냈던 독재자가 아주 불운한 최후를 맞은 경우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루마니아 대통령이었는데 70년대까지는 초까지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소련과 맞서기도 하고 해서 서구에서는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차우세스쿠를. 그러다가 이 사람도 김일성을 만나고 오더니 완전히 변해가지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라 배우고 그 수도 부카레스트를 평양식으로 만들고 또 이상한 소년병 집단을 만들고 우상숭배로 가다가 그러니까 허영심에 빠진 거죠. 독재자가 우상숭배로 가는 것은 권력자의 허영심입니다. 권력자가 허영심에 빠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가다가 결국 루마니아의 경제를 망치고 그러다가 1989년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그 바람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민중 봉기를 만나가지고 그 부인과 함께 적결처분 되었습니다. 차우세스쿠, 아사드 또 한 사람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쫓겨난 짐바브웨의 무가베입니다. 이 무가베 또한 80년대 초에 김일성을 만나고 오더니 이 사람도 차우세스쿠처럼 김일성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체사상을 번역해서 공부도 하고 또 북한군을 한 4,000명을 파견받아가지고 반랑 진압에 서먹기도 하고 하면서 그 환경이 좋은 과거의 로데시아인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환경이 좋다고 합니다. 자연 환경이. 그 나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한때 이 나라는 연간 인플레가 100만 %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몇백만 %로 계산이 되고 화폐 통용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화폐는 앞으로 1년만 쓴다는 식으로 또 망쳤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카다피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또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독재자는 더 큰 독재자를 만나면 부러워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처럼 해보고 싶다. 이러다가 망쳐먹었습니다. 아사드, 차우세스쿠, 카다피, 무가베를 망쳐먹은 것이 김일성의 악령이죠. 악령. 그게 또 손자대로 내려와가지고 아사드의 아들과 김일성의 손자가 부둥켜 앉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됐습니다.
2015년이니까 3년 전에 시리아 내전이 아주 극도로 치닫고 있을 때 다마스커스에서는 이상한 개막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공원을 김일성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막 잔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사드가 김일성의 악령에 현혹이 돼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쳐먹고 있습니다. 악당 클럽이죠. 악당 클럽. 악당 클럽이 이제 다시 모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아사드, 시리아, 북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악당 클럽과 가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악당 클럽. 악당 클럽과 가담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악령. 악령이라는 소설이 있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념에 홀린 인간을 악령이라고 묘사한 소설을 한번 권합니다. 한국에 아직도 김일성주의라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소설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는 소설인데, 그것은 소설로 그쳐야지 실화가 돼가지고 김일성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뭉치면은 세계가 불행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